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례를 하나 보실까요? 어느 겨울 주말에 김치국 씨 가족은 오랜만에 온 식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김치국 씨의 가족은 아들 김장철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치국 씨의 아들 김장철의 친구들이 이름을 가지고 놀리자 장철은 화를 내게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치국 씨 부부는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이름을 고쳐야겠다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쉽게 바꿀 수는 있을까요? 네, 이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의 사례였는데요. 개명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앞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개명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알아보셨습니다. 개명 신청이 늘어난 직접적인 이유는 2005년경 대법원이 개명에 대해서 완화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법원은 이름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며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개명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개명 신청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얼마나 허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개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에 따라 전국 법원에 걸쳐 개명 신청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실제 신청 건수와 허가율을 도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5년 말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부터는 그 증가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에는 신청 건수가 5만 건이 조금 넘었으나 2006년에는 신청 건수가 거의 2배인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12만여 건, 2008년에는 14만여 건이 신청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 건수 바로 옆의 각막대 그래프는 신청 건수가 법원에서 허가된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허가율을 백분율로 표시해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2005년까지는 대략 80% 내외의 허가율을 보이다가 2006년 이후에는 허가율이 약 90% 정도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개명 신청권이 남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름으로 인해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개명 신청 건수와 법원에 의한 허가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겠는데요. 이를 개명 사유라고도 하고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대법원 자료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족보상 학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현재 이름이 선후대의 학렬자가 포함될 경우,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 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한자 사전에도 없고 임명령 한자가 아닌 경우와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사례를 이렇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그 개명 사유에 대해 허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참고는 될 수 있겠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법원의 허가율이 90% 정도로 높아진 것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